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0월 1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제2의 리먼 사태를 미끼로 패닉셀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정보배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일단 PC 물가지수부터 살펴보죠. 미국의 8월 개인소득이 0.3 증가로 나타나서 7월과 동일했습니다. 나쁘진 않았고요.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은 0.2 감소해서 0.4 증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가 좀 위축되기를 오히려 바랬었는데 여전히 소비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오히려 긍정적이 되는데 지금 연준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1 감소해서 0.3 증가로 나타났고요.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0.6 증가로 나타나서 역시 연준이 우려하는 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8월이니까 이미 지난 거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근원물가지수 같은 경우 4.7에서 4.9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근원물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시장에 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연준이 계속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PC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채권 시장이 또 급등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4% 진입을 앞두고 공방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영란은행이 시장 개입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그나마 좀 숨고르게 하는 과정이지만 그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시장 개입할지 시장에서는 계속 의문부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에 나이키가 시간외에서 9%대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닝쇼크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본장에서도 오늘 새벽에 마이너스 12.81% 급락하면서 추가적으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큰 갭을 보세요. 미국의 기업들이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패턴하고 비슷하죠.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페이스북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이키는 중요한 소비기업 중에 하나인데도 향후에 대한 전망마저 부정적이니까 이렇게 큰 갭을 동반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1,400원 뚫고 내려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달러가 조금 꺾이면 우리 환율도 조금은 안정이 되겠지만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8월의 생산지수도 살펴보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도체가 14% 위축되면서 역시 쇼크를 주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동차가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쪽도 소매 판매가 4.3% 증가하면서 나름대로 경기 동행 순환 변동치를 0.5% 상승하는 데 견인을 했어요. 투자도 다행스럽게도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생산과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가 14.2%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약 30% 정도 추락 감소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선행순환 변동치가 0.2% 하락했어요. 결국 동행치는 좋아졌지만 앞으로 선행지표는 하락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9월 무역 적자가 37억 달러가 발표되면서 IMF 이후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달러가 꺾이더라도 우리 환율이 그것을 더 좋게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자, 우리나라의 연도별 무역 수지 추이를 살펴보시면 96년도에 마이너스 206억 달러 찍었습니다. 결국 IMF 시대를 맞는 그 계기가 됐던 그 시절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2022년도인데 이때보다 무역 적자 폭이 큽니다. 9월까지 약 289억 달러 적자고요.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내봤어요. 그런데 그 평균이 약 292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런데 벌써 289억 적자, 그러면 300억 달러 적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으니까 이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요동친 원인 중에 하나가 폭스 비즈니스 뉴스의 기자인 찰스 가스페리노라고 하는 기자가 쓴 트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윗 내용을 보시면 특종이라 그러면서 연준의 일부 의원들이 리먼 모먼트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트윗을 올린 거예요. 이 리먼 모멘트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리먼 사태 아시죠? 리먼 사태로 해서 금융이 붕괴되고 전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줬던 그 사태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통화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뉴욕 증시가 다 같이 급등했던 겁니다. 자, 이게 나스닥 시장의 장중 흐름이에요. 장 초반에 PC 물가지수 발표되고 지지부진하다가 가스페리노 기자의 그 특정 트윗이 레딧을 통해서 SNS에 전해지니까 그냥 급등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추가 기사 없이 이게 단순 찌라시성으로 여겨지면서 다시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좋은 시장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 연준을 협박해서 연준의 통화정책을 변화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까지는 그런 협박이 통했어요.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거나 스탠스를 바꿔가면서 시장을 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힘들게 왔던 거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연준의 스탠스에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공급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웬만한 협박 가지고는 안 되니까 리먼 사태와 같은 정말 큰 충격파가 와야지 연준도 그거 바라는 거 아니냐. 연준도 자산가치 폭락을 바라고 버블이 붕괴되는 걸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시장이 리먼 사태 같이 개폭락하고 패닉셀을 가면 결국 연준이 스탠스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리먼 사태 같이 지금도 많이 폭락을 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폭락하고 더 무서운 공포를 시장이 느껴야 그때서야 비로소 연준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 찌라시성 기사 하나는 단순 찌라시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지금 시장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직감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로 가정해 놓고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응하기가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슈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공포감에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투자자들은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시장에서 기술적 대응이라도 하면서 뭔가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투자자라면 재료가 반영되면서 외국인 기관과 물려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급등락하는 세력들을 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개인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자, 한 달 동안 기관이 매집한 종목인데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평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더 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LG에너지 솔루션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언제든지 블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두 종목 빼놓고는요. 이건 뭐 인버스니까 종목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나머지는 다 지금 손실폭이 장난이 아니죠. 수천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뚫겨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미국발 모멘텀에 장착되어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방산 관련된 모멘텀에 있는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매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단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물려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모멘텀과 재료가 있는 종목, 아니면 개인 세력주들을 봐야 되는데 개인 세력주는 대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 언급했던 가온칩스의 차트 흐름 볼게요. 자, 급등했다가 급락해버립니다. 대응 안 되면 순식간에 20-30%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트 흐름을 잘 보세요. 자, 급등했는데 양봉의 마지막 날에 밑골이 달고도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그대로 개파락해서 장중에 그대로 장대 음봉을 맞은 거예요. 그렇지만 장대 양봉의 시초가 부분이면서 5일선 근방이 되니까 꼬리 달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꼬리 달고 반등했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일단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중요하죠. 이렇게 개파락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틀 연속 꼬리 달았으면 그 다음날은 단봉에 양봉이 나오든지 음봉이라도 요 꼬리 안에서 음봉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개파라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음봉 나오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장대 양봉의 시초가를 종가상으로 깨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가상으로 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깬 것을 확인했을 때는 종가상으로 팔아야 되겠죠. 시간에라도 팔아야 되고. 그런데 이때 못 팔았다 그러면 반드시 반등할 때 팔아야 되는데 이게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날도 빠졌는데 꼬리를 달아줍니다. 그런데 이 윗꼬리 올라올 때 개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세력들이 물려있으니까 장대 한번 뽑겠지. 반등 이제 시작하겠지. 그럴 가능성보다는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력들이 움직이려면 자기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만들었던 장대 양봉의 시초가를 종가상으로는 안 깨요. 여러분들 차트를 잘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번외적으로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 대부분 깨지면 무너지더라. 그래서 재료 소멸이 되더라. 다시 재료가 나와야 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종목들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주를 언급할 때는 대응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죠. 이제는 손절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빠졌는데. 반등할 때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주를 단타 매매할 때는 그 스킬이 없는 사람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대로템하고 포스코케미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케미칼을 보죠. 대량 수급을 유입했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짧은 고공전투 이후에 추세 상승을 계속 만들었는데 자 21 이평선을 갭으로 깨버렸어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됐는데 시장도 나빴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길어지고 있고 조정받을 때 아쉽게도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외국인 기관이 물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고공전투에 깃발 꽂았던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빠져도 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지금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좀 더 사고 있는데 그들이 동시에 뭐 15만 주, 20만 주씩 연속적으로 계속 팔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들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만 대응을 한다.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기다려보겠다는 것은 쌍바닥 자리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대응이 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분할 대응하시면 반등할 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현대로템의 경우도 보시죠. 2단 상승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2번 나왔고 대량 거래도 수번 수반이 됐어요.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자 그런데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를 깼죠. 깨지 말아야 될 자리니까 오히려 이게 저항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려와도 또 고공전투를 벌였던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단순히 시장 악재 외에 현대로템 자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 기관이 다 물려 있잖아요. 자, 보시다시피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30만 주, 30만 주씩 크게 물량을 냈지만 다시 또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30만 주씩 쌍끌이 매도가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으로 다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종목 모두 대차 거래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급등주 세력주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다루면 안 된다. 그냥 나락갑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리먼 모멘트를 기억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